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뮤직입니다. 어제 로이터 통신은 익명 소식통과 검토한 회사 메시지를 인용해서 테슬라가 저가형 모델 프로젝트를 취소했다라고 발표하고 주가가 약 6.2%까지 하락을 했는데, 조금 있다가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를 통해서 로이터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답을 하면서 주가는 3.6% 하락으로 마감을 하였는데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의 로봇 택시는 8월 8일날 공개가 될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프리장에서 추가로 약 3.8% 상승을 하면서 로이터의 기사로 인해서 하락한 부분을 회복시켰습니다. 정말로 일론 머스크가 말한 것처럼 8월 8일날 로봇택시가 공개가 될지 말지는 저도 모르지만 과거 행적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말인지 한번 유출해보고자 하는데요. 우선 가장 먼저 테슬라가 로봇택시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은 2016년 10월달로, 그때 당시 일론 머스크의 말을 빌리자면은 매주 2,000여 개의 자동차가 생산이 되고 있고 자율주행 로봇택시 레벨 5를 갖추고 있어서 자율주행이 가능하다고 했었는데, 지금 지나서 바라보면은 그때 당시 자율주행은 여전히 많이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지금 한 달 동안 시험 기간 동안 사람들의 리뷰에 의하면은 정말 많이 나아진 듯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로봇택시가 언급된 기간은 바로 2019년 4월달로, 일론 머스크는 2019년 4월달을 기준으로 해서 그로부터 1년 뒤에는, 즉 2020년 4월달쯤에는 약 100만여 대의 로봇택시가 도로에 있을 것이라고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물론 로봇택시는 지금 없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로봇택시가 언급이 되었고 8월 8일날 공개가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우선 연도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24년인지 25년인지 26년일지는 알 수는 없지만 24년 8월 8일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4개월밖에 남지 않았고 로봇택시가 법적으로 상용화되지 않았으며 1개월 동안 풀 셀프 드라이빙을 무료로 배포해서 좋은 리뷰들이 나와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만, 정말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로봇택시의 수준은 8월 8일은 쉽지 않을 것이고 실제로 상용화가 돼가지고 실적으로서 반영되기까지는 조금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봅니다. 다른 분들도 비슷하게 생각했을지는 모르지만 제가 이 트윗을 보고 받아들인 것은 8월 8일날 로봇택시의 현황 정도를 들을 수 있는 정도라고 이해하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의 주가가 하방으로 잡힌 트렌드에서 벗어나서 상승 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반등을 하려면 소문이나 아이디어가 아니라 실제로 실적에서 따라와 줘야만 한다고 봅니다. 우선 차트적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지금 177달러가 이렇게 뚫렸고요. 여기 164달러에 위치한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는 152달러까지는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152달러까지 바로 간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도 여러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켜 있는데 옵션들이 또 저항 역할을 하고는 합니다. 옵션 현황은 제가 저희 멤버십 분들께만 공유드리는 지표인데, 일단 테슬라의 경우는 여기 170달러와 173달러 부근에서 많은 콜옵션들이 잡혀있는 상태로 프리장 기준에서 로봇택시에 의해서 171달러까지 올라온 상태이긴 합니다만, 많은 콜옵션들이 수익 실현을 하는 과정에서 저항선 역할을 해줄 것이기 때문에 과연 테슬라의 주가가 이 콜옵션들을 넘어서 그 이상으로 갈지는 미지수입니다. 옵션 현황은 리얼타임으로 계속 바뀌기 때문에 다음주 월요일날 콜옵션의 볼륨들이 소진되는지 아니면 지켜지는지를 바라봐야겠지만, 만약 콜옵션 현황이 소진되지 않고 계속 이 상태를 유지시켜준다면 테슬라의 주가는 170달러 이상으로 올라가긴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170달러 그리고 173달러대의 콜옵션들이 소진이 되고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테슬라의 주가는 올라갈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런 부분은 제가 한번 지켜보고 또 멤버십 분들께 따로 업데이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런 상태에서 나쁜 소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ARK 인베스트먼트의 캐티 우드는 테슬라의 주가가 6%가량 하락하고 있었을 때 다시 한 번 더 테슬라의 주가를 매집한 정황이 밝혀졌는데요. 여기 이렇게 ARK 이노베이션 ETF에서는 10만 주를 매집했고요. ARK Next Generation 인터넷 ETF에서는 24,769개의 주식을 매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냥 매집한 주식의 숫자만 보면은 저희 개미들 입장에서는 많아 보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보기 위해서 조금 더 깊게 들어보겠는데요. 캐티 우드가 10만 주 정도를 추가로 매수함에 따라서 여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24년 2분기 기준으로는 23만 주 정도의 매집량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캐티 우드의 평단가를 보시면은 139.90달러로 아직 한참 밑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전히 캐티 우드는 테슬라로부터 많은 시세 차익을 기록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주 분할 매수를 하고 있긴 하지만 ARK 이노베이션의 ETF의 테슬라 매집량은 400만 주 정도로 이렇게 최근 올라오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 과거에 비해서는 여전히 굉장히 많이
적은 상태입니다. 한때는 1200만 주에 있기도 했고요. 2021년 때만 해도 보시면은 1000만 주 이상 갖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캐티 우드는 이미 테슬라의 주가가 이렇게 상당 부분 올랐을 때 수익 실현을 해놓은 상태이며 주가가 떨어지자 다시 천천히 매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캐티 우드도 이렇게 분할 매수를 조심스럽게 해나가고 있는 상태인데 그냥 캐티 우드가 샀으니까 올인을 때려버리면은 그 뒤에 있을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한 대비는 어려워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조심스럽게 천천히 대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보택시를 8월 8일 날 발표하기로 했기 때문에 올인을 때리거나 하는 것은 저라면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볼 것 같습니다. 실제로 사이버 트럭 발표를 했을 때가 테슬라의 주가가 여기 이렇게 $300대였다는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은 굉장히 고평가였고 고평가라는 것은 웬만한 좋은 이슈들은 다 선반영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사이버 트럭이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큰 폭으로 또 베팅하는 분위기가 한때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테슬라의 주가는 저평가는 아닙니다. 기업이 고평가를 받으려면 꾸준히 성장률이 뒷받침을 해줌으로써 고평가를 정당화시켜줘야만 합니다. 하지만 성장률이 떨어지기 시작할 때부터가 정말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고평가인 기업을 상으로는 큰 돈을 투자하지 않으며 오히려 반대로 성장률은 회복할 기미를 보이면서도 저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들 상으로 투자하는 것을 매우 선호하는데요. 저희 멤버십 분들 상으로는 유튜브 텔레그램과 이곳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 52%, 61%, 그리고 28% 등 저평가 기업 대상으로 선행 분석을 드렸고요.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여기 CEO나 CFO 등 다양한 임원진들이 매수를 하는 기업을 상으로 분석을 드리고 있는데요. 한 예로 여기 크레센트 포인트 에너지 CPG는 주가가 상승하기 전부터 미리 제가 선행 분석을 드렸고요. 저평가인 동안에 꾸준히 빌드업을 해서 수량은 수량대로 높고 평단가는 최대한 낮춘 가운데 좋은 수익률을 기록한 투자 중 한 곳으로 마찬가지로 굉장히 저평가이고 CEO와 다양한 임원진들이 매집을 했었던 기업입니다. 물론 지금도 사실 장기적으로 보면은 저평가이기 때문에 여전히 살아있는 투자처이긴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저는 다음 먹거리를 찾았고요. 과거 때와 마찬가지로 멤버십 분들께 선행적으로 미리 공유를 드렸는데요. 다음 먹거리 종목 또한 제가 중요시 생각하는 지표들을 모두 만족시키고 있는 기업으로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저평가이고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들이 우수하고 성장하고 있으며 CEO와 임원 그리고 이사진들이 내부자 매수를 하고 있는 기업으로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는 와중에도 내부자가 매우 큰 양의 주식을 사비를 이용해서 매수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내부자에서 매도가 발생하는 이유는 세금이라던가 다양한 이유가 있어서 발생을 하지만 내부자 매수가 발생하는 경우는 오로지 딱 하나인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제가 약 30% 정도 분할 매도를 해서 익절을 했는데 기회가 포착되는 대로 제가 매수를 하게 된다면 저희 멤버십 분들께도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또 함께 좋은 수익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빌드업 해나가는 과정을 매일 숙제로 공유드리면서 함께 해나가고자 합니다. 그럼 이제 매크로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우선 어제 일자리 지표의 경우는 매우 강하게 나왔는데요. Change in Non-Farm Payrolls 경우는 303K를 갱신하면서 컨센인 214K를 넘었고 실업률은 3.8%로 지난달 3.9% 대비해서 오히려 떨어졌으며 Average Hourly Earnings Month over Month와 Year over Year는 컨센에 부합한 상태로 특별히 떨어질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5-year break-even inflation의 수치를 보시면은 2.5%로 23년 전고점을 이미 뛰어넘으면서 인플레이션이 재점화되고 있다는 것이 여실없이 드러나는 상태인데요. 강한 일자리 지표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승으로 마감하는 이유는 지표가 발표되기 전에 미리 선행 분석드린 바와 같이 여기 이렇게 implied volatility가 CPI라던가 엔비디아 때 수준 이상으로 상승을 하였기 때문이고요. 텔레그램에 미리 말씀드렸듯이 잡 리포트라는 결과가 발표됨으로써 이슈가 해소되면은 implied volatility가 녹아내리는 과정에서 S&P 500은 기계적인 상승을 할 수 있다고 분석을 드렸는데 보시는 것처럼 잡 리포트를 앞두고 파란 색깔인 implied volatility가 이렇게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S&P 500은 이렇게 하락을 했으며 잡 리포트의 결과가 뜨고 이슈 해소가 되면서 implied volatility는 이렇게 녹아내렸고요. 그 과정에서 주황색인 S&P 500은 기계적인 상승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S&P 500의 반등폭은 지난 하락에 이렇게 61.8% 정도로 회복해주면서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의 움직임대로 반등을 해주었는데
3분목이 아니라 이제 일본을 기준으로 보면은 좀 더 크게 바라봤을 때 여전히 차트의 모양새는 특별히 좋다고 할 수는 없는 상태이며, 일단 주가는 상승을 했고요. 그와 동시에 국채금리가 같이 상승을 했다면은 이 대목에서 주가는 임플라이 볼리티리티가 녹아내리면서 기회적인 상승을 한 것이고요. 여기 국채금리의 상승은 강했던 일자리 리포트의 결과물을 반영을 한 것으로 국채금리는 4.4%를 갱신해 버렸습니다. 주가는 아직 이 부분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죠. 여기서 국채금리가 한 번 더 상승을 한다면은, 그리고 상승 추세를 잡아서 올라가 버린다면은 S&P 500은 반영하지 않았던 부분을 그대로 하방압력을 받을 것인데, 이제 이 대목에서 마지막으로 국채금리의 방향을 결정짓는 지표는 다음 주에 발표될 3월달의 CPI가 될 것입니다. 물론 CPI에 대한 선행지표나 데이터 또한 제가 모두 보유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CPI에 대한 분석은 다음에 제가 분석을 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십 분들께는 CPI 결과가 나올 때까지 CPI에 대한 데이터들이 업데이트될 때마다 제가 선행 분석을 드려서 미리 대비를 해놓을 수 있도록 자료를 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최대한 많은 구독자분들을 서포트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카페 또한 운영 중인데요. 카페에서는 거시경제에 대한 요약 영상본과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제가 분석하는 차트들을 요약해서 정리를 해드리고 있고, 한국 주식에 관련된 분석 또한 여러 데이터들과 함께 상세히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 되고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